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3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꼭 한 번씩 진행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정보란에 보시면은 정보 공유방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OKX 거래소 거래 수수료도 99% 전부 다 환급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얻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정보들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대1 문의 주시면 수익 볼 수 있는 정보를 직접 드리는 포지션을 드리는 관점 공유방도 안내를 드립니다. 방금 이제 오늘 수익 낸 이제 포지션이죠. 1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이제 거래 수수료도 환급도 받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매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큰 반향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관점 롱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지루하게 이런 수싸움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밤에 30K가 한번 이탈했었죠. 이탈하면서 이제 29.5K까지도 꼬리를 좀 달아준 상황인데 여전히 다시 상승해서 이제 30K에서 31K 이 횡보 구간 안에 다시 안착은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가장 최근에 이제 상승의 힘을 많이 보탰던 게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미국 내 공룡 기관들의 SEC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었죠. 근데 이제 30일 날 현재 보도가 나옵니다. SEC가 두 기관의 ETF 신청을 반려시켰다. 이제 사유는 서류 보완이다. 서류 보완을 이제 이유로 두 개의 신청을 반려를 시켰는데 일단은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인 거절이었어요. 무차별적인 거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SEC가 다소 유해진 스탠스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 역시도 지금 현재 블랙록이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그런 견해도 많아요. 다른 기관들이었으면 택도 없었는데 이제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록의 힘에 많은 신뢰를 좀 보내고 있던 입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아직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튼 일각에서는 이제 SEC의 승인이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 SEC가 기존에 받아줄 생각이 없었던 코인 현물 ETF는 사전에 모두 거절 처리를 원래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굳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 현재는 이제 31K는 6번 돌파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30K 이탈 시도는 총 4번의 이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고 21에서 22일경에 4K를 한 번에 올려줬었죠. 이때 당시에 4K를 한 번에 올린 상태에서 이제 현재 보름 동안은 횡보 중인 그런 상황인데 시장의 추가적인 이슈들을 좀 체크하면서 상방, 하방,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예정된 빅 이슈들은 7월달에 FOMC 있고요. 그리고 비트 현물 ETF 이제 신청 여부를 또 봐야겠죠. 리플 소송 이번 분기 안에 끝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SEC가 이번에 거래소들 대상으로 제소를 한 내용들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EDXM 미국 월가의 공룡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이 EDXM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이제 지금 시장 저변에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피면서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슈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상승장의 비트코인 처분, 채굴자들 거래소 BTC 전송량 역대 두 번째다. 비트 가격이 지금 3만 달러를 돌파했죠. 돌파한 이후에 채굴자들이 지속적으로 거래소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채굴자들이 1억 5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냈다고 해요. 1,300억 원 좀 넘는 규모인데 온체인 데이터 기록상 두 번째로 큰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이 채굴이 무슨 상관이냐? 채굴자들의 물량 소화, 채굴자들의 물량 소화는 비트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채굴자들이 지속해서 채굴 비용을 충당하려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죠? 가지고 있는 코인을 팔아야겠죠. 채굴 비용을 지속적으로 충당하려면 이제 시장에서 계속 코인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물량은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 매도하려는 그런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21년도 상승장에 거래소에 1억 1천만 비트코인이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물량이 송금된 적이 있어요. 이때도 2달 정도 횡보를 한 끝에 비트 가격이 다소 하락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은 참고 정도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5일 바이낸스와 SEC 간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심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관련 내용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용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SEC의 유죄 추정 전략, 바이낸스 고객자금 유용 증거 없는데도 가상자산 동결을 명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바이낸스 US에 대한 SEC의 자산 동결 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느라 SEC가 진땀을 좀 흘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SEC 변호인단이 변론에 논리적인 허점을 메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담당 판사가 심기를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내용이 왜냐면 이번 내용이 이제 청문회 보도로 문답 기록이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이 SEC가 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상대로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제 SEC가 바이낸스의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바이낸스 관련 기관들의 해외 보유 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하라는 6월 6일날 내렸었던 긴급 명령을 검토한 건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FTX랑 바이낸스 거래소를 같은 선상에 두고 그렇게 철퇴를 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좀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FTX는 누가 봐도 사기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예치한 고객들을 바보 만드는 기망하는 그런 내용의 리스크였지만, 바이낸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법무부도 FTX랑 샘 뱅크드 프리먼, 이제 FTX CEO를 모두 민형사 기소를 했어요. 바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바이낸스나 이 자오창펑 같은 경우는 형사 기소도 거부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도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거죠. 명확치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보다 유권으로 더 다툴 내용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내용은 지금 간단히 한마디로 드리자면은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자금 동결에 대한 긴급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측이 이제 바이낸스 측으로 제소한 사유 중에 미국 고객 자금이 해외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해외로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판사가 이걸 바탕으로 SEC 측에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SEC 측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자세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을 돌려요. 미국에서 빠져나간 자산이 핵심 이슈가 아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미국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으로서 제재를 가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 넓은 의미의 월권이 당연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낸스는 자오창펑의 개인 자산, 이제 개인 자산이 트레이딩에 활용되는 메리피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자오창펑이 개인 트레이딩을 할 때 쓰는 회사인데, 고객 자산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금 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 역시도 이 메리피크와 바이낸스 US 또는 바이낸스 US에 예치된 고객 자금의 안정성 사이의 연관성은 찾지 못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마지막에는
이제 판사가 SEC의 고객 자금에 대한 미국 고객 자금에 대한 위험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라는 바이낸스의 주장을 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심리는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해석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은 판사가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명확하지 못한 그런 태도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SEC의 논리에 허점이 있었다. 그리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이제 SEC가 어떤 시각으로 규제했는지가 나왔다. SEC는 규제에서 선을 넘었다. 그리고 배후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이제 SEC의 게리 겐슬러 이전에 전 의장이었던 사람이 SEC와 겐슬러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 비용만 지출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SEC가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저희가 뭔지 저희는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관련해서도 미국이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패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될지는 저희가 이 정보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또 안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투자간의 도움도 같이 받아가시고 또 수수료 환급도 받아가시면서 그런 즐거운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